자,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깥에 계신 청중 선생님들 계시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님이 무엇이고 누군지 따지지 말자는데 따져본 역사에 관한 것 같은데요. 자, 박현수 선생님의 님의 침묵 전편 해설의 관점과 차이점 발표와 이선희 선생님, 경희대 한국어학과 교수이신 선생님의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현대시를 가르치고 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발표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이제 지켜서 발표하는 타입이고, 여기는 일정표대로 보통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 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기 단가는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내 노동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둘이 합쳐서 20분 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좋으신 말씀, 동체통을 줄여주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님의 침묵에 제가 부탁을 받은 건, 내가 그 전에 님의 침묵 전편 해설서를 쭉 살펴보는 그런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이걸 해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논문을 썼는데 거기다가 뭔가 더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점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님하고 당신이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동시에 나오는 시들, 그런 시들을 통해서 님과 당신의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36쪽에 보면요, 지금까지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집에 대해서 전편의 대상으로 길든 짧든 전체 해석을 한 책은 한 8권이 됩니다. 처음에 진짜 그 불교적 관점에서 수준 높게 한 해설이 송욱 선생님의 해설이죠. 그 1974년에 나왔습니다. 그 뒤에 윤재근, 박진환, 김종인, 김강원, 김영직, 정혁의, 윤석선 선생님이 이제 그 전편을 해설을 했습니다. 상당히 전편 해설이 많은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많은 시인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37쪽에 보시면 어떤 연구가 최근에 컴퓨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연구한 논문을 봤는데, 이 가령 당신이라는 글자를 치면은 거기랑 같이 뜨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님이라고 치면 같이 뜨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걸 공기관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컴퓨터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분석 결과가 이래요. 한마디로 చెప్ప자면 당신과 님이 나타나는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당신과 님은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구분되어 나는 경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님은 조금 형이상학적인 얘기할 때 주로 나오고, 당신은 구체적인 애정관계라든지 구체적인 실생활의 어떤 그 문제들과 연결될 때 당신이 주로 나오더라. 그런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님이 곧 당신이다 부르는 거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저도 이제 그것이 이제 곧 공감을 하는 게, 시를 읽다 보면은 그렇지, 이 같은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38쪽에 보시면 가나다 이렇게 인용을 했죠. 거기 보면 내가 당신을, 가 같은 경우 그 뒷부분에 님을 이렇게 하니까 이 당신과 님은 같은 거를 놓고 님을 당신이라 부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도 그렇습니다.
님이 없이 뭐 할 때, 나 당신의 팔이 했을 때는 님과 당신이 같아요. 님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나 같은 경우, 당신의 편지가 왔다기에 떼놓고 뭐 이렇게 받대어 보니, 만일 님이 쓰신 편지라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좀 구분이 돼 있죠. 바로 이렇게 구분되는 시들, 그 인과 당신이란 말이 같이 나오는 시가 한 9편 됩니다. 그거를 이제 님, 당신 시편이라고 부른다면, 님, 당신은 이렇게 부르는 님과 당신이 동시되는 걸 빼고 문제 해석에 좀 어려운 시가 3편이 됩니다. 그게 39쪽에 세 번째 줄. 참말인가요? 당신의 편지, 요술. 요 3편이 그래요. 가령, 참말인가요를 보면, 님이요, 속주하시 말씀해 주셨, 누가 당신을 뺏어간 사람이 당신을 보고, 그대는 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하자가, 그 1년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의 꽃가지를 있는 대로 꺾어서 산을 만들어 당신의 몸을 열고, 이게 님의 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이 님의 님은 뭘까? 그러니까 내 님의 또 다른 님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님이 너니까 너의 님은 나다 라고 시적 하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이제 살펴본 거죠. 이런 시를 3편을 가지고 그게 이제 성욱 같은 경우는 시집 전체를 사랑의 증도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시로 봤죠. 불교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님의 님은 진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님의 님은 진리다.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은 3번 것만 하겠습니다. 김용직 선생 같은 경우는 빼앗아간 사람들은 일제고, 님의 님은 하자의 투쟁 의지, 하자 그 자체는 아니고 약간의 하자의 뭔가 추상화된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계신 정효구 선생 같은 경우는 님의 님은 하자다. 시작하자 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뺏어간 사람을 일제라고 안 읽고 악한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표로 정리한 게 42쪽입니다. 표로 이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당신의 편지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적인 게 당신의 편지가 왔는데 님의 쓰신 편지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해서 당신과 님이 지금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성욱 같은 분은 당신과 님을 이제 표로 하겠습니다. 45쪽의 표. 성욱 같은 분은 당신은 깨달음이 없는 경지고 님은 참된 깨달음의 경지. 그 안에 군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군함을 일본 일제 이런 거 연결시키지 않고 고통의 바다 뭐 이렇게 해서 불교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직 교사 같은 경우는 당신과 님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같다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당신과 님은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당신이 낮고 님이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 같은 사람의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당신이 님의 단계로 가기를 바라는 걸 여기 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의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당신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 편지는 당신 같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걸 보고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합니다. 편지가 위조가 됐거나 누군가 강요에 대해서 쓴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자체가 불구의 편지로 이렇게 해서 그 차이를 해석을 그 틈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마지막 이제 요술이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 여기서도 당신의 님을 만든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님은 누굴까가 아까 님의 님과 같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표가 49쪽에 이제 표를 보면 성욱 같은 분은 내가 아무 마음도 없게 되는 상황을 불교의 무심이라 연결시키면서 당신의 님은 제3자로 봅니다. 시작하자인 나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김용직 교수님하고 조효근 선생님은
당신의 님은 님의 님처럼 나다. 시적 화자인 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를 나눠 놓으면 A는 누구고 B는 누구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담은 좀 줄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체를 이제 가지고 볼 때, 저는 제 입장은 당신과 님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확실히. 그 앞에 인용한 그 연구처럼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님의 님이 나라고, 시적하자 나라고 할 때는 내가 존중하고 뭔가 좀 더 숭고한 존재로서 설정한 님이 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 이런 표현이 되지 않나요? 님의 님이 어떻게 나가 될 수 있을까? 난 이런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님이 내가 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숭고한 대상이라면 님도 내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존재를 님으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이를 두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에서 한국문화 가르치는 이선희라고 합니다. 님의 친구 지필 100주년 특별 그 기념학술대회에 하게 되어서 또 여러 귀하신 선생님들 발표를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박현수 선생님 발표는 사실 2023년에 박현수 선생님이 이 전편 해설 관련 책들을 정리하시면서 전체적인 어떤 방향, 경향성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발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저도 사실은 이런 논문을 한번 써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 박현수 선생님이 발빠르게 연구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님과 당신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시어들을 담고 있는 시 9편, 님의 침묵에서 9편을 골라서 요 시들에 대해서 전편 해설을 하고 있는 텍스트들이 어떻게 다르게 혹은 같게 분석하고 있고 그 차이가 중요한 전편 해설서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입장의 차이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고 분석을 하신 글이라 두 논문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롭게 그 발표자 선생님의 관점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지필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니까 전편 해설이라는 이 텍스트들이 이제 그 발표 중에 말씀하셨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편 해설서가 우리 시사 혹은 뭐 이걸 조금 더 넓혀서 세계 시사에서 이런 경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사만 보더라도 제가 과문해서 그런 모르지만 백석시 전편 해설 이승원 선생님의 그런 글들이 있고 이상시에 대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시집이 여러 권인 혹은 발표한 시의 양이 많으면 전편 해설을 하기가 어렵지만 님의 침묵은 단 한 권의 시집이기 때문에 전편 해설의 대상이 되기에 매우 좀 유용한 텍스트이다. 이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도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0권 정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이유는 그 어떤 해석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어떤 텍스트이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이 전편 해설서 출간이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앞 논문에서 조금 더 앞서 발표하신 논문에서 많은 얘기들을 언급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시집님의 침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 제가 5가지의 질문을 여기 제시해 놨는데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다른 것들은 그냥 나중에 추후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님과 당신이라는 이 두 시어가
사실 또 그대라는 시어도 나오거든요. 대상을 지칭하는 시어로. 근데 님과 당신이라는 시어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님은 좀 더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당신이라는 시어는 조금 더 생활정서적인, 구체적인 어떤 생활정서적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대체로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글을 써왔던 것인데, 이걸 이제 통계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이제 명징하게 밝혀준 연구를 보신 거고, 그걸 가지고 스님께서 그러면 이건 전편 해설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살펴보신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이 서로 정말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님이라는 시어가 조금 더 그 표현론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그 어떤 시집 전체에 있어서 당신이라는 것도 뭐 님의 어떤 포함되는 정도의 그런 어떤 시어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쓴 건지, 이런 것들을 전편 해설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집 님의 침묵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문 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여러 책을 읽은 것 중에 현대문학 쪽에서는 가장 치밀하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연구한 학자가 이선희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제 토론자로 섭외해 주신 걸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연구자가 있지만 다 성실한 것도 아니고요. 다 실력 뛰어나거나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영훈의 연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 연보를 이사 선생님이 내신 책의 뒷부분의 연보를 검토해서 기존에 얘기는 있지만 확인이 안 된 거는 다 빼고 이렇게 해서 쫙 연보를 만들어 놨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도올 김용옥의 그 연보가 있는데 그 연보에는 그 당시 시대에 무슨 사건까지 다 갖다 놔가지고 아주 난사건데 그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거친 채로 실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이자 선생님의 그 만의 연보는 꼭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편 해설서가 추가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건데 설명은 다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설명할 여지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석이 완료되지 않는 시여야 된다는 겁니다. 쭉 난해성이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어야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딴 사람이 다 해석해 놓은 게 내가 다 공감해 버리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해석에 공감이 안 되는 차이점이 늘 발생하는 그런 난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가 많으면은 전편 해설 못하죠. 저는 지금 이제 만해 시 전편을 주해를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한 시가 한 150편쯤 됩니다. 그까지 다 포함한 전편 해설은 없어요. 그 누가 하겠습니까? 성실하고 병재관념이 없는 인간이 하겠죠. 내 같은 사람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88편의 님의 침묵 해설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시간 안에 하고 해설할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88편이니까 해볼만 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시가 좋아야 됩니다. 허접한 시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가 뛰어납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제가 제 지금 논문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초창기에 완성도가 이렇게 높은 게 나와서 문학사에 한 획을 그냥 그어버렸으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해설서가 기존 연구를 거의 반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그런 책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이제 님과 그대 당신 이게 같은 범위에 놓인 것도 아닐까. 꼭 차이를 하는 거는 너무 그 일부만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염려가 돼요. 저는
그 앞에 그 통계적 분석과 유사한 결론이 검토해보니까 유사한 결론은 좀 나는 것 같아요. 다만 님만 나오거나 당신만 나왔을 때의 차이에는 님이 나왔을 때 님만 나오는 시는 상당히 형이상학적이에요. 당신만 나온 시는 상당히 남녀의 애정관계에 근사한 얘기들인데 이 두 개 같이 나왔을 때는 약간 균열 지점이 생깁니다. 그 지점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지점이 더 높지 않을까? 이것을 동일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 의문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저는 한 사람의 이렇게 학자의 의견일 뿐인데 그게 이제 설득이 되려면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대 박수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박수. 임의로 부를 다시 나눠야 되겠네요. 자, 그 원래 2부에 그 발표하시기로 되어 계셨던 백원근 선생님, 그 책과사회연구소 소장님, 그 출간 100년의 님의 침묵 독자박산 양상연구와 보은기 선생님, 그 한양대 교수시죠? 청해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지금 성악가이신 송우주 선생님, 다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트로트 가수이자 성악가 겸 찬불가를 포교하는 이제 10년차 찬불가 가수 송우주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성악가 겸 찬불자 가수로 참여했는데요. 제가 원래 2021년도에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이제 창작곡 곡무대에서 나왔던 곡을 제가 이제 노래를 가창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으로 올해가 이제 2025년이니까 이제 4년 차 정도 제가 말씀 곡을 부르는데 오늘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만해 스님에 대한 이제 창작곡을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띄워드릴 곡은 그 당시에 창작곡에서 우수상인가를 아마 수상했던 곡인 것 같아요. 꿈과 근심이라는 곡 첫 번째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근심이 하기기에 꿈도 길 줄 알았더니 입을 풀어 가는 길에 한도 못 가서 깨었구나. 새벽 꿈이 어쩌기에 근심도 짧을 줄 알았더니 근심에서 근심으로 그 건대를 모르겠다. 그 건대를 모르겠다. 님에게도 꿈과 근심이 있거든. 차라리 근심 있고 되고 꿈이 근심되어라.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불러드린 곡은 이제 2021년도에 만해선 창작곡 공모대회에서 이제 우수상, 그죠? 우수상 그때 했던 꿈과 근심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참여해서 제가 부른 노래는 우수상이 아닌 제가 대상으로 이제 참여를 했어요. 제가 그 한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는 가창만. 네, 대상곡 그 당시에 제가 대상곡을 가창했었는데 그 곡의 제목이 과거 그리고 미래라는 제 곡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받은 저희 이제 대상곡 과거 그리고 미래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안의 안녕은 임하네 만인 모습이네 만에는 시, 독립운동가 그리고 스미의 모습으로 뒤졌으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여 국가남 하나로 우리를 이끄셨네. 만에는 옥중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울지 마라. 죽음이 두렵더냐. 나라의 고 무엇이 만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여 만해가 위대하다면 위대하다고만 말하지 말라. 위대함 너에게 육화되어 현재의 만해로 태어나라. 위대함 너에게 육화되어 현재의 만해로 태어나라. 이빨엔 가치를 되찾아라. 우리 미래에 만해요. 위대함 너에게 육화되어 현재의 만해로 태어나라. 이빨엔 가치를 되찾아라. 우리 미래에 만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불러드린 곡은 이제 그 당시에 대상을 수상했던 과거 그리고 미래라는 약간 좀 뮤지컬스러운 곡이었어요. 제가 좀 연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제가 연기가 좀 부족해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제가 좀 더 뮤지컬 한 장면 같이 연기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제가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더 청해 들어야 될 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그럴까요? 너무 멋있어서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뭐 앵콜은 아니고 원래 제가 원래 20분 주셔가지고 노래 더 준비했어요. 근데 저 빨리 가라고 하시면 아니 전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또 어떤 노래 부르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는 지금 이제 감사하게도 재작년에 KBS 아침마당을 이후로 요즘에 좀 대중가수로 활동하면서 이제 각종 산사 음악회에서 많이 종사를 드리고 있는데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트로트를 하기엔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 그러고 제 포스터에도 성악가 그리고 일자 가수라고 이제 써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찬불가 몇 곡을 좀 불러드려 볼까 합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물론 대중가수로도 제 노래가 있지만 또 감사하게도 이제 찬불가도 제 노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또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찬불가요 가창 부분에서 제가 또 대상을 수상한 곡이 또 있습니다. 곡은 나를 찾아서라는 이제 저의 찬불가 곡인데 오늘 한번 불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기도 아득해라 을 찾아가는 길 산새 소리 물새 소리 자비 향기 가득한 곳 내 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곳 불보살님 자비양이 넘쳐나는 곳 산벚꽃 홍매화가 그독도 인사를 하네 나를 찾아 가는 길에 행복이 넘쳐나네 산도 깊고 아득해라 나를 찾아가는 길 산새 소리 물새 소리 자비 향기 가득한 곳 내 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곳 불보살님 자비양이 넘쳐나는 곳 산벚꽃 홍매화가 그독도 인사를 하네 나를 찾아
가는 길에 행복이 넘쳐나네. 행복이 넘쳐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불러드린 거는 저 이름의 저 송우주의 네, 찬불가 나를 찾아서라는 또 곡이었습니다. 노래 이상하진 않죠? 노래 음악 괜찮으시면 예, 이제 전국에 이제 많은 사찰에 또 많이 많이 또 불러주시고 또 저희도 유튜브에도 있어요. 네, 저희도 또 유튜브를 또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저희가 찬불가 이제 앙상블 그룹 별빛살이라고 네, 별빛살이 그러니까 별빛과 부처님 자리의 사리에서 이제 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빛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의 사리로 네, 자리 잡고자 별빛살이라는 팀으로 유튜브 이제 포교를 한 지 이제 올해가 10년 정도 됐고 또 그 공로를 또 인정받아서 한 3년 전에 또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대상 또 원력상을 또 최연소로 수상을 또 했었습니다. 네, 못 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다 또 제가 또 천불가 타는 또 가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 송구조 또 많이 많이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천불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군다나 또 저희 또 대중가요도 많이 많이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제가 띄워드릴 곡은 제가 또 대중가 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마지막 또 천부일가를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저 친구 트로트 하는 거 좀 궁금하다 하시면 다음에 정말 잘 어울린 자리 있으면 그때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러드린 곡은 천부일가 다들 좀 아시는 곡일 수도 있어요. 해탈이라는 곡 마지막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주세요. 옳고 살아온 길 엄주나 줄령의 길 넘어도 끝이 없는 수행길 크고 작은 고통이었네 온내도 고통도 사라진 열반 속을 걸으며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러 부처님의 뜻을 따르리 향기 가득 열반의 세계 언더러와 곱게 피었네 고통과 분내 어둠 속에서 새들의 노래 들리네 기쁨도 슬픔도 하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따라야 하겠지 하녀의 지혜 속으로 언젠가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욕심껏 살아온 길 고난과 불행의 길 사랑도 끝이 없는 수행길 크고 작은 번뇌이었네 사랑과 지혜로 가득한 반야 속을 걸으며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러 부처님의 법을 따르리 광명 가득 반야의 세계 적백년화 곱게 피었네 참회의 눈물 해탈 속에서 천상의 노래 들리네 기쁨도 슬픔도 하늘의 뜻이라며 그 길을 따라야 하겠지 반야의 지혜 속으로 언젠간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아미타 불권세 음보살 언젠간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아미타 불권세 음보살 네,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찬불가 해탈 띄워드렸습니다. 저 이제 또 여러분 모두 요즘 좀 날씨도 덥고 하는데 항상 시원하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다시 또 인사드리러 하겠습니다. 자, 이상 불자 가수 송우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